이재명 대통령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삼성전자 그 이윤, 이익, 뭐 초과 세수 뭐 등등 뭐가 됐든 아무튼 이걸 국민 배당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가짜 뉴스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너무 많이 벤치마킹하는가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 테러를 모면한 것을 하늘이 살려줬다 이런 말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하늘이 살려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그냥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여론 조작용 가짜 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이 국민 배당금 제안이 자칫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인용한 언론 기사를 공유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붐은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며,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느냐.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을 다 보니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을 쓰고, 초과 이익은 2번을 쓰고, 초과 세수는 3번을 썼다. 그래서 초과 이윤, 초과 이익 이 말은 11번을 쓰고 초과 세수는 3번밖에 안 썼다. 비중이 전혀 다르다. 김광일의 입은 이렇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에 초과 이윤이 어떻게 있나요? 네? 돈을 많이 벌이면 그게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세수는 가능합니다. 가령 2026년도 예산을 작년에 만들 때 세금은 이만큼 들어오고 세출은 이만큼 나가고, 이거를 우리 경제 관료들이 그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만든 게 2026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그렇게 만들 거고요.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걸 미리 확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초과세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많이 벌면 많이 벌리는 거죠. 그게 왜 초과야? 기업 이익의 초과라는 게 어디가 있어? 다다익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제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면 구멍가게나 뭐 삼성전자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나 뭐 경제적 원리는 비슷한 데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구멍가게를 하거나, 아니 제가 신발 공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릴수록 좋지. 금년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신네. 새 유행 신발 하나 내놨더니 이게 초과이익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손해보면 손해보는 건 초과 손실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세금이 원래 이재명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장문에 그 SNS 글을 올려서 올해부터 뭔가 고민해놨던, 그리고 거기에 국민 배당이랑 국민자는 왜 갖다 붙입니까?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오해 사기 딱 좋게 또다시 돈 뿌리기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게 국민 배당금이라는 말을 왜 붙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세금이 더 거치게 되면은 그 돈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출해야 될 항목이 순서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책실장 마음대로 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다음 뉴스. 삼성 노조 측이 이제 영업이익의 15%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10%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재를 하면서 영업이익의 12%를 제시를 했던 모양인데 삼성노조는 그 12%도 거부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노조가 됐든 회사가 됐든 이 공생이냐 공멸이냐 그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노조는 21일부터 이제 파업을 18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사측에서 수원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수원법원이 20일까지 아마 그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 한 해 동안 지금 예상되는 수익이 약 300조쯤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금년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 성과급을 후하게 좀 주겠다라는 거고 노조는 쓸데없고 이걸 제도화, 명문화 해달라.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가령 300조 수익이 생기면 그 중에서 26.4%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법인세로. 중앙정부의 24%, 지방정부의 그거의 10%.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감가상각 아니면 실효세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새로 덧붙이거나 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접대비, 감가상각, 연구개발비, 2월 결손금, 금융손익, 자회사 배당금, 특별손실 등등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도 하고 세금을 조금 더 낼 요인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1조 가까운 7, 8천억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든지 삼성전자처럼 300조 이런 이제 내는 쪽은 대개 영업이익의 20에서 27%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저도 구글 하루에 끼고 삽니다만 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이런 데는 가령 영업이익의 2배를 투자합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은 그 작년 영업이익이 800억 달러였는데요. 올해 그 2배가 넘는 2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경제 전문 학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회성으로 나눠 먹기를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딱 갈라가지고 나눠 갖는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노동부가 말이죠.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을 이제 발동할지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면은 30일 동안 쟁회의가 강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다 출근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 1963년에 그 긴급 조정권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1969년에 대한조선공사 노조, 그다음에 1993년 현대차 파업, 그리고 2005년에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2005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삼성전자 소액 주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에서도 긴급 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 기업은요, 파업이 벌어졌을 경우에 똑같은 날수의 파업을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의 파업보다 12.6배, 그러니까 13배나 손실이 커진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분석인데요. 이게 카메라 당기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겨집니까? 안 되죠. 여기 지금 이제 이건데 당겨지나요? 예, 당겨지네요. 더 당겨보세요. 네네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동차 업계는 일일 교대를 하는데 반도체는 24시간 가동. 그 다음에 파업으로 이 작업이 정지됐다가 재가동하는데 자동차 공장은 즉각적으로 재가동하지만 반도체는 재가동하는데 길면 3주가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파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비재로서 곧바로 회복이 가능한데 반도체는 납품 신뢰 하락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송원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영구적 손실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